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밤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르는 평창올림픽은 총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됩니다.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 대회는 23번째 동계올림픽이자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는 15개 전 종목에 걸쳐 선수 145명과 임원 75명 등 2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 종합 4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오늘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방남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미국과 중국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의 오찬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참석이 확정적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문 대통령 주최로 열리는 리셉션엔 김 상임위원장만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오찬에 다른 인사들이 배석할지 어디에서 만날지 등은 확정하는 순으로 발표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미국과 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When they finally and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온 한정 상무위원도 만나 북한과 미국 대화를 위한 중국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 위원장의 방남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위에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첫 공연이 어제 강릉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16년 만에 이루어진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여럿 연주됐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예술단원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북한곡 반갑습니다를 부르며 관객에게 인사를 합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강릉 특별 공연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은 지난 2002년 서울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당초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될 것이라 예고했던 것처럼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가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대표곡 제2에게와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남한 대중가요가 여러 번 나왔고 클래식 백조의 호수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도 연주됐습니다. 공연 전 북한곡 모란봉과 백두와 한라는 내조곡을 포함하는 문제로 남북이 이견을 보였는데 모란봉은 공연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780여 명의 일반 관람객도 함께했는데 관람객들은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큰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박람 공연을 위해 결성된 일종의 프로젝트 악단입니다.
예술단은 이번 주말 서울국립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 뒤 다시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되돌아갑니다. OBS 뉴스 차은경입니다. 여야 지도부들은 오늘 밤 8시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총집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강원 지역 의원들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통합신당 로고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정당의 당헌 강령 초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전당원 대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묻는 투표를 이틀째 진행하며 오는 11일 결과 발표 뒤 중앙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4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자택공사비 3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건희 회장이 서울 한남동 자택 공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비를 지급한 자금은 삼성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차명 계좌였습니다. 차명 계좌는 72명 이름으로 260개나 됐고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 계좌를 자진 신고하고 1,300여억 원의 세금을 낸 뒤 2014년 실명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1990년대 초반부터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2007년 이후부터만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신고 이전인 2010년까지 이 회장이 포탈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82억 원입니다. 2008년도 특검 때 밝혀지지 않았던 계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매해년도 경합범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도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을 비롯해 차명 계좌를 관리한 임원과 공사비 30억 원을 대신 낸 삼성물산 임원 현장 소장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은 조사가 불가능해 시한부 기소 중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업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당시 다스를 지원한 정황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기 위해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대북 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에 협조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 데이비드슨에 협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오전 10시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밤 10시까지 특활비 청와대 상납 정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원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 있었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항철도는 영종도에 들어가면 요금이 크게 올라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정부가 환승 할인 구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비용 부담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하루에 22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바다를 지나 영종에 들어서면 요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 2007년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단계 개통 때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요금제였습니다. 민자철도인 탓에 운임에 건설비와 운영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때문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면 운임을 3번 징수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2010년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 개통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전체역이 다른 노선과 환승이 되자 통합 환승 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운임 체계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환승역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 운임 체계를 적용받는 영종 이용자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철도요금이 거의 왕복 6,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임 단가를 비교하면 수도권 철도 평균의 2배가 넘는 킬로미터당 111원을 부담합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운서역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2040년까지 연 46억에서 88억 원 정도의 수입 감소분을 누가 부담할지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30%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반면 정부는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사고 발생 54일 만에 유가족과 만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병원 회의실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진 신임 경영진 등은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고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관합동 TF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어제 만남의 본질은 병원 측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합의의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동급생을 빈집에 가두고 이틀 동안 폭행을 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5일 오후 7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강북구의 빈 주택에 16살 A군을 가두고 폭행을 한 혐의로 동급생 B군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B군 등은 A군의 얼굴과 팔다리를 발로 밟는 등 돌아가며 폭행을 가했고 옷을 벗긴 채 배꼽과 사타구니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인구 이동이 급증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AI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등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AI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비비 4억 1천만 원을 AI 긴급 방역비로 투입했으며 오는 12일과 19일을 축산시설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양축농가 등의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쪽 먼바다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신안군 흑산면에서 남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곳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트위터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4분기에 9,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글자 수 제한을 2배로 늘린 것이 광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호전 소식으로 트위터 주가는 한때 20%가량 급등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북극 한기 대신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릉도 5도 선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또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과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무렵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나가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6도, 인천 4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수원이 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